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네요. 자, 깊이를 2300으로 한번 맞춰야 되니까 맨홀을 찍고 마이너스 2.30 됐죠? 이렇게 되면 깊이가 정해졌습니다. 깊이가 2300으로 정해졌어요. 왜 깊이를 알아야 되냐? 이 맨홀 끝이 있거든요. 그냥 막 파면 아무래도 무너지니까 좀 적당량만 팔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2300 2m 30이죠 여기는 지금 전기 관로 작업입니다. 전기 관로 작업인데 원래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자전거 도로예요. 자전거 도로인데 원래 계획이 없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골재까지는 깔아 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계획이 생겨 가지고 기존에 골재 같은 거를 걷어 올리고 나서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 지역은 원래 이제 바다였어요. 바다였는데 준설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준설을 해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땅이 전부 다 그 모래입니다. 모래. 근데 모래인데 모래보다는 조금 약간 입자가 더 조그마한 그런 모래여가지고 여기는 땅이 굉장히 잘 파지죠. 부담 없이. 나도 얼음. 땡큐. 수고. 이 얼음물 하나가 오늘 저희한테 생명수입니다. 물맛 좋다. 자, 가봅시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방금 했던 거는 이제 매발기를 쓰시는 분들은 이 옵셋값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 위치부터 얼만큼의 깊이를 파겠다. 그러면 그냥 숫자를 보고 파면 그냥 예를 들어서 000이라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깊이가 얼마 정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그 기본 버튼 000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딱 이 버튼인데 그 버튼을 눌러 가지고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소리가 나질 않아요. 깊이로는 숫자를 보고 깊이는 알 수가 있죠. 지금 내가 얼마나 파는지는. 하지만 옵셋 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옵셋 값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깊이가 얼만큼 이렇게 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위치에 가면 내가 선택해 놓은 소리가 나는 거죠. 두두두두두 삐 맞다 틀리다 이런 거 그런 소리가 나게끔 해서 옵셋 값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방금 띵띵 소리가 났죠. 그러니까 저 정도가 깊이가 있구나 이런 거. 자, 좀 소리를 좀 키워볼게요. 제가 여러분들도 함께 듣게끔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맨홀에서 조인을 해서 가는 저번 주 금요일날 여기까지 파놨죠. 우리가 파놨어요. 파놓고 오늘은 맨홀하고 조인해서 메다수로는 120m 정도 한 4번 정도를 나갈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흙이 지저분하게 안 쌓이게끔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흙을 쌓을 때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황토를 다 입혀놨단 말이에요. 한 30cm 정도를. 흙이 쉽게 얘기하면 뭐 풀 같은 게 자라게끔. 근데 이거를 질레질레 싸놓고 나가면, 질레질레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한 줄로 쭉 탑하기를 해서 쭉 나가는 대로 그대로 한 바가지 떠서 놓고, 한 바가지 떠서 놓고, 한 바가지 떠서 놓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나중에 이제 흙을 뒤에서 떠먹는 차, 저기 우리 최군이 뒤에 앞에서 일하고 있는데, 교타, 그 최군이 떠먹을 때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죠. 흙이 다 청소를 다 해야 되고, 왜냐면 황토가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모래가 나와 있으니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럼 청소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묘처럼 쌉니다. 이렇게 한 곳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싸는 거예요. 떠먹기 편하게. 그러면 딱 이 지역만, 이 동그란 지역만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디테일함이라고 했어요. 디테일함. 얼만큼 세밀하게 내가 그것을 해줄 것인가, 어디까지 내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인가. 이거는 깻잎한장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벽을 바짝 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벽 쪽에 그 맨홀에 조인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한 15cm 정도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짝 긁어버리면 그 조인 시켜놓으려고 하는 꽂아놓았던 그 플라스틱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깨뜨리게끔 좀 멀찌감치해서 밑에서 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갖고 할 거예요. 자, 너는 가버려. 가세요. 붙고 오세요. 자, 이제 밑에를 지금은 공간이 있어서 흙을 쌀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보세요. 한 30cm 정도 더 들어갔어요. 원하는 위치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30% 정도는 맞아요. 왜냐면 원래 그 위치로 맞추는 건 맞지만 제가 옛날에 찍을 때 그 전기관 하단에서 20전 정도 미트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50전 정도 미트 되는 거죠. 왜냐면 밑에서 이걸 파낼 거니까 그 정도는 유지를 해서 할 거예요. 자, 30cm, 40cm. 파고 나는 거죠. 플라스틱을 안 깨먹고 하려면 좀 입어야 되니까. 자, 쏟아지죠? 아, 관이 나왔네요. 아, 이 그립 쪽에 많이 묻는구만. 아이, 그립을 떼버릴까. 그립 쪽에 겁나게 들어가는구만요. 앞쪽으로 좀 파 먹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원래 다진발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준설토가 다진발이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직으로 딸 수는 없습니다. 직으로 딸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면을 조금이라도 각을 좀 주는 거죠. 약간 각도를 뭐 5도라도, 최소한 5도라도 10도라도 조금만이라도 주는 거죠. 이게 조금 줬냐 안 줬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만지면 훨씬 나아요. 네. 이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의무입니다. 의무. 네. 일단은 내 앞에서 사람이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흙을 좀 파내고요. 이쪽을 지금 30전이 더 깊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바가지가 앞에 있는 이쪽에다가 흙을 아주 많이 쌀 수는 없어요. 되매혹을 할 거니까 많이 싸면 뒷차가 쓰면 되잖아요. 아주 많이 쌀 수는 없어요. 왜 많이 쌀 수가 없냐? 뚫리잖아요. 뚫려. 적당히만 쌓고 넘어가는 거지. 저거를 막 엄청 많이 싼다고 해서 엄청 많이 싸면 쪽이 조금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효과만 있게끔 해놓고 60전이 더 들어갔네요. 많이 들어갔어. 한번 뒤를 보이네요. 저기 조금 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쪽이 면이 좀 안 좋아 보여. 네. 이것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8전이 넘네요. 조금 깊죠? 상관없어요. 저기서 사람이 들어가서 다 긁어 내릴 거니까 상관없어요. 맞아도 상관없고. 네. 그래도 20전 차이 나니까. 네. 대충 각이 나왔네요. 이제 아주 좋습니다. 일이 아주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레벨기를 사용할 때는 제가 100번 뭐 1000번을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레벨기를 사용할 때는 흥량을 죽일 때는 과감하게 그냥 흥량만 죽입니다. 레벨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D를 사용하시는 분이든 3D를 사용하시는 분이든 과감하게 하는 거죠. 왜? 3D를 사용하더라도 차를 많이 막 진동이 많은 상태에서 레벨을 잡는 거는 사실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진동이 없게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최대한 진동이 없게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막 사용할 때는 그냥 대충 써요. 대충 막 이렇게 막 지금 저처럼 막 빨리빨리 바쁘니까 빨리빨리 쫙막 나라식도 하고, 흙도 막 팍팍팍 시원시원하게 떠먹고 떠먹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면을 볼 때는 차를 안정화를 시켜놓고 아주 살금살금 부하도 안 받게끔. 왜냐면 흥량이 많은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부하를 받잖아요. 그러면 부하를 받게 되면 핀 하나하나의 유격까지 이게 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레벨값에. 그래서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아주 살며시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끔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점점 올려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옵셋 값을 통해서 한번 레벨 값을 정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경계석이 기준이에요. 경계석이 기준이기 때문에 경계석 상단에다가 대고 여기를 저는 0.97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안 넣네. 마이너스 0.977 이렇게 하고 세팅을 여기다 000을 눌려서 옵셋 값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면을 시야기를 한번 해주고요. 약간 됐고, 그 다음 좀 앞으로요. 지금 덤프차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조금 더 내리면 뒤에 후방 카메라에 덤프차가 있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석에서 제가 경계석에서 이제 그 옵셋 값으로 마이너스 0.97을 냈잖아요. 97. 그러면 97cm란 얘기예요. 1m에서 3cm가 빠지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 원래 제가 원하는,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조건은 1m예요. 1m인데 다짐이 있잖아요. 1톤 다짐이 있단 말이에요. 1톤 다짐이 있고, 제가 또 오버커팅을 좀 해요. 예를 들어서 1cm는, 물론 오버커팅이 레벨기는 잘 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소리가 감각적으로 나기 때문에 삐 소리가 들리면 사람이 대부분 다 이제 그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거든요. 여하튼 간에 반복적인 제 스타일을 봤을 때 약간씩 1cm씩 깊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다짐하고 하면 저렇게 두드려 가지고 제가 재봤을 때 가장 정확하게 1m가 딱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3cm, 내가 예를 들어서 평탄 작업을 할 때 1cm를 위로 둘 것인가 2cm를 위로 둘 것인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걸 해야 됩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춰보면 돼요. 맞춰보면 나는 어느 정도의 것을 두고 하는 게 좋은가, 이게 딱 나와요. 땅이 단단하면 센치를 많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땅이 무르면 골재라든가 되메우기가 안 되는 땅들, 이제 막 깔고 다짐을 하는 것들은 위쪽으로 좀 잡아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다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딱 하는 스타일에 비해서 딱 보통 뭐 3전 정도, 몇 전 정도 이렇게 딱 맞춰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도 3전이 딱 맞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겉면 놀이를 잡는 것은
말을 안 해도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특히 지금 모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얘가 무너지면 어떻게 무너지냐면 덥석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밑에서 스르르 이렇게 흘러내려요. 근데 위험한 흙이 뭐냐면 뻘땅이나 흙인데 좀 단단한 흙인데 이런 게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파지긴 파진데 뻘기가 있거나 단단한 흙들이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얘는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냐?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얘는 뒤에 것이 금 가면서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덥석 이렇게 덮어져요. 마치 손으로 팍 덮듯이 덥석 한 번에 덮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땅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치기 딱 좋은 거죠. 이렇게 매끄럽게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쪽이 약간 많아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지금 조금 이거 깎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각이 조금만 쉽게 시소하고 비슷해요. 시소처럼 각이 조금 사라져 있으면 중력이 당길 때 약간 뒤쪽으로 당겨지는데 조금만 이걸 앞으로 넘어가면 시소 넘어가듯이 그냥 깻잎 한 장 차이로 흙이 중력이 당길 때 무너지는 쪽으로 남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각을 조금만 줘도 돼요. 조금만 줘도 이게 잘 안 무너지거든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조금 각, 네, 그 각. 풍암 같은 것도 조금 각 때문에 항상 당기고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예. 안전이 중요하니까. 자, 가봅시다. 이제 거의 지금 다 파고 나왔네요. 예. 장장 23분이 지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다 파고 나왔어요. 반장님이 물론 다 잡고 오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손을 봐주면 훨씬 매끄럽게 올 수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도면을 인필 디자인을 한다던가 현장 설계를 한다던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은 편하게 하면 됩니다. 편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렵게 작업을 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어렵게 작업하면 그냥 자꾸 어렵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가장 간편하게 가장 뭐 도면을 그리든 뭘 하든 현장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느낌을 안 받게끔 제가 하면 돼요. 항상. 예? 자, 이렇게 살짝 한번 죽여주고요. 떨어지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올라왔죠. 올라와서 제가 아까 마이너스 97cm라고 써놓은 이제 그 각을 맞춰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오르막길이 부드럽게 돼 있죠. 지금 점점 해서 잡으면 지금 이제 소리가 나죠. 이제는 알죠. 예, 어디가 위치고 어디가 지금
내가 판 위치가 어딘지. 관이 올라와서 97cm, 그러면 1m에 정확히 놓여서 가게그름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인 거죠. 쑥하게 올려서 여기 이렇게 됐죠. 자, 어디 봅시다. 여기까지 됐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안 해도 되겠네요. 반장님이 뭐 다 하니까. 한번 싹 면을 좀 잡아주려고 해. 싹 잡고 오시니까 반장님 넣을 일이 좀 있어야지. 네. 자, 위에 깔끔하게 하고 면도 이렇게 살짝 잡아줍니다. 예. 조금씩 쏟아지니까 깨끗하게. 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원하는 그 높이가 됐으니까 그 높이를 면을 잡으면 되겠죠. 1m. 그 다음에 이제 1톤노루가 들어가서 때리겠죠. 그러면 딱 1m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왔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흙이 단단하니까 약간 부하를 먹죠. 지금은 이게 면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흙량을 죽인 거였고 면은 인지해 보는 거죠. 거의 맞춰놓은 상태에서 다시 거의 부하가 먹지 않는 상태로. 예. 100% 확실하죠. 지금 1cm 높다고 그러네요. 0 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주갈로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계속 이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다가 옆에 거 지금 경계석이 구배가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찍어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